나는 그날 엄마를 태우고 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자꾸 들어갔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흐르고 있었다. 엄마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나를 힐끗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을 더 죄어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요양원 상담을 다녀온 뒤부터 머릿속이 멈춘 적이 없었다. 비용, 생활비, 아이 학원비, 대출. 하나씩 떠오를수록 숨이 막혔다. 엄마 병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아내도 지쳐 있었다. 나도 더는 버틸 힘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렸다. 차창 밖으로 산길이 점점 깊어졌다. 사람도 집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엄마가 입을 열었다. 여기 공기 좋네. 그 한마디였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순간 차를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고.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지만 발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고 있었다. 이미 마음속에서 나는 결정을 끝낸 사람이었다. 차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폐가 하나가 보였다. 예전에 누가 살다 떠난 집.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나는 차를 멈췄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주변이 너무 조용해졌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엄마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다. 엄마 몸은 생각보다 더 가벼웠다. 예전엔 나를 업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먼지가 날렸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방 한가운데 앉았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 입을 열었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 말이 전부였다. 엄마는 나를 가만히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이 너무 평온해서 더 무서웠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등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엔진을 켰다. 그때 백미러에 엄마가 보였다. 폐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끝까지 따라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출발했다. 차가 조금씩 앞으로 나갔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잘 안 쉬어졌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맞는 선택이다. 계속 그렇게 되뇌었다. 요양원비는 너무 비쌌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아이들도 커가고 있었다. 집 대출도 남아 있었다. 나는 가장이었다. 누군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차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깜짝 놀라 핸들을 꽉 잡았다. 병원 번호였다. 순간 받기 싫었다. 하지만 받았다. 보호자분 맞으세요? 간호사 목소리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방금 전까지 엄마를 산속에 두고 왔는데 병원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차를 세웠다. 숨이 가빠졌다.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뒤늦게 현실이 밀려왔다. 나는 급히 핸들을 돌렸다. 다시 산을 향해 올라갔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미 모든 것이 늦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그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 나는 정말로 아직 모르고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엑셀을 밟고 있는데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느낌이었다. 손에 땀이 흘렀다.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다. 방금 전까지 나는 엄마를 산속에 두고 왔다. 그런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누가 발견했나? 엄마가 혼자 내려온 건가? 머릿속이 뒤엉켰다. 나는 계속 같은 생각만 했다. 내가 너무한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올라왔다.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엄마 병원비,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대출, 숨 쉴 틈이 없었다. 엄마는 점점 혼자 걷기 힘들어했고 기억도 자주 흐려졌다. 밤마다 몇 번씩 깨서 나를 찾았다. 아내는 지쳐갔다.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도 알고 있었다. 아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아이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다. 집안 공기가 늘 무거웠다. 나는 가장이었다. 이 집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다.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실에서 들은 금액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월 비용, 추가 비용, 간병비. 종이를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 아무리 계산해도 감당이 안 됐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겁이 났다.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산을 떠올렸다.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 잠깐만 모셔두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잠깐이야. 진짜 버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선택이 무슨 의미인지. 차가 병원 주차장에 들어섰다. 브레이크를 밟는데 다리가 떨렸다. 차 문을 열었는데 숨이 가빠졌다. 병원 냄새가 확 들어왔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다. 엄마. 나는 뛰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 응급실 앞까지. 문 앞에서 발이 멈췄다. 문을 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간호사였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님 산에서 발견되셨어요. 그 말이 귀에 꽂혔다. 산에서 발견.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가 신고를 해주셔서 바로 이송됐어요. 그 말이 이어졌다.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무너졌다. 엄마가 혼자 그 산을 내려왔다는 말이었다. 나를 찾으려고.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다. 나는 벽을 붙잡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 순간 내가 한 선택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 느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무서웠던 거였다. 엄마가 아픈 게, 엄마가 늙어가는 게, 내가 감당해야 할 시간이 길어지는 게. 그래서 도망친 거였다. 요양원비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 자체에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 생각만 들었다. 나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엄마라는 시간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였다. 그리고 그 대가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데 다리가 자꾸 떨렸다.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방금 전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머리카락은 흙이 묻어 있었고 옷은 젖어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아니, 낯설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모습 같아서 더 낯설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서 있기만 했다. 엄마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이 사람을 그 산에 두고 왔다. 혼자 차가운 바닥에 나는 벽을 짚고 섰다. 숨이 잘 안 쉬어졌다. 간호사가 옆에서 말했다. 저혈압이 심하게 오셨어요. 말이 이어졌다. 탈수도 있고 길에서 넘어지신 흔적도 있습니다. 길에서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엄마가 혼자 내려왔다는 뜻이었다. 나를 찾으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보호자분,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가 풀린 상태로 의사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발견된 시간이 어머님 상태를 생각하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말이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혼자 계셨던 건가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내라는 말이 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게 대답이었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짧게 말했다. 지금은 안정은 됐지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내가 피해왔던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때 의사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님 가방에서 나온 겁니다. 낡은 수첩이었다. 나는 천천히 펼쳤다. 첫 페이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주 크게. 그리고 그 밑에 짧은 글. 우리 아들 힘들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다음 장을 넘겼다. 병원비. 또 넘겼다. 내 이름. 또 넘겼다. 아이 학원비. 또 넘겼다. 생활비. 전부. 엄마가 적어둔 기록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을 놓쳐버렸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다. 머리가 멍해졌다. 이게 뭐지? 나는 엄마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엄마는 늘 말했다. 나 괜찮다. 나 돈 필요 없다. 그 말만 믿었다. 그런데 이 수첩 속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엄마는 말없이 계속 나를 돕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힘들까봐, 내 자존심 상할까봐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방금 전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폐가 앉아있던 엄마,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이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던 사람의 눈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나는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 혼자 짊어지는 거 많다. 내가 조금만 더 버티자.
글씨가 살짝 떨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도 없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울었다.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 생각만 들었다. 나는 엄마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평생 지켜온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걸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다. 수첩을 덮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도 힘들었다. 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한 장면만 계속 떠올랐다. 폐가 앞에 앉아있던 엄마.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금액, 병원비, 내 이름. 또 넘겼다. 아이 학원비, 내 이름. 또 넘겼다. 생활비, 내 이름. 모든 기록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고 있었다. 나는 멈춰버렸다. 손이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 이걸 언제부터였지? 기억을 더듬었다. 사업이 무너졌던 때,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겼던 시기. 그때 엄마가 말했다.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그 말을 나는 그대로 믿었다. 그게 진짜 괜찮다는 뜻인 줄 알았다. 하지만 수첩 속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엄마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돈을 쓰고 있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아무 말도 없이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다. 그때 머릿속에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내가 허리 수술을 했던 날, 병실에 누워 비용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생각보다 금액이 컸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재활은 나중에 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엄마가 옆에 있었다.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재활 치료비는 누가 냈는지 나는 몰랐다. 아내가 낸 줄 알았다. 아니면 보험에서 처리된 줄 알았다. 하지만 수첩 속 기록에는 그 금액이 적혀 있었다. 엄마 이름으로. 나는 눈을 떴다.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다. 그동안 나는 엄마가 나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다. 돌봐야 하는 사람, 지켜야 하는 사람. 그래서 힘들다고 느꼈다. 그런데 실은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동안 계속. 그 사실이 너무 늦게 와닿았다. 나는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수첩 마지막 쪽이 눈에 들어왔다. 페이지 모서리가 많이 달아 있었다. 자주 펼쳤던 페이지 같았다. 나는 천천히 그 장을 펼쳤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글씨가 떨려 있었다. 우리 아들. 거기서 눈이 멈췄다. 다시 읽었다. 우리 아들. 혼자 짊어지는 거 많다. 내가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밑에 더 짧은 글. 아들 힘들어할까봐. 아픈 것도 말하지 말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수첩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그동안 엄마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다. 나 때문에. 나는 그걸 단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사람을 산에 두고 왔다. 혼자. 나는 더 이상 숨을 참고 있을 수 없었다.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자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잠깐 눈 뜨셨어요. 심장이 멈춘 줄 알았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병실로 달려갔다.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면 엄마가 있다. 그 사실이 무서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간절해졌다.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손이 계속 떨렸다. 문 하나 사이에 엄마가 있었다. 조금 전까지 산속에 혼자 두고 온 사람. 그리고 나를 평생 지켜온 사람. 나는 한 번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기계 소리만 작게 울리고 있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엄마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그때였다. 엄마 눈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나는 멈춰섰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 시선이 천천히 나를 향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람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엄마. 겨우 그 한마디가 나왔다. 목이 꽉 막혀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해서 더 아팠다. 늘 나를 보던 그 눈빛이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가벼웠다. 그 손이 나를 키웠던 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손등 위로 툭툭. 엄마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왔냐? 그 한마디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그랬냐고도, 어디 갔었냐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살짝 쥐었다. 그 힘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 말이 터져 나왔다. 엄마 나. 그 다음 말이 목에 걸렸다. 나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괜찮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힘들었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어깨가 흔들렸다. 그 순간 알았다.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엄마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내 걱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나 무서웠어. 처음으로 솔직한 말이 나왔다. 엄마 아픈 거 내가 감당 못할까봐, 계속 나빠질까봐, 나 혼자 남을까봐. 말이 끊어졌다. 엄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내 머리를 만졌다. 어릴 때처럼 그 손길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는 작게 말했다. 엄마는 괜찮다. 내가 잘 살면 된다. 그 말이
가슴을 찢어버렸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나 잘 못 살고 있어. 엄마 없으면.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 없어도 너 잘 산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마지막처럼 들렸다.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손을 더 꽉 잡았다. 절대 놓고 싶지 않았다. 그때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산 추웠다.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나를 보고 있었다. 원망이 없는 눈이었다. 그저 기억을 말하는 사람의 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숨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엄마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게 아니라 엄마 없이 살아갈 내 자신이 더 무서웠다는 걸. 엄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 그 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내가 엄마를 두고 내려오던 길, 그 10분, 그 시간이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때 장면이 다시 살아났다. 차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던 순간 엔진을 켰던 소리, 백미러에 비치던 엄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출발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줄 알았다. 그저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며칠 전 간호사에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어머님,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 말이 계속 가슴을 찔렀다. 엄마는 그 폐가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 나를 찾으려고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상상이 됐다. 엄마가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 지팡이를 짚고 문 밖으로 나오는 모습, 그리고 나를 부르며 길을 따라 내려오는 모습.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이를 악물었다. 간호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산 아래까지 내려오다가 넘어지셨어요. 등산객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그 뒷말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엄마가 혼자 내려오던 그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를 듣고 있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터졌다. 그날의 10분, 그 짧은 시간이 엄마에게는 살기 위해 버티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도망치던 시간이었다. 그 차이가 너무 잔인했다. 나는 병실 바닥을 바라봤다. 눈물이 계속 떨어졌다. 그때 문득 하나가 더 떠올랐다. 차를 몰고 내려오던 길, 전화가 왔다. 병원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짜증만 내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전화야?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게 내가 엄마에게 보인 마지막 마음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 나는 엄마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엄마를
혼자 걷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찢어버렸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침대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엄마 숨소리가 들렸다. 아직 살아있었다. 아직 내 옆에 있었다.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더 무서웠다. 혹시 이 시간이 마지막 일까봐 나는 엄마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도망 안 갈게. 끝까지 있을게. 무슨 일 있어도. 그때 엄마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손이 조금 더 힘을 주고 있었다. 마치 내 말을 들은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의 10분이 내 인생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 병실 불은 어둡게 낮춰져 있었다. 창밖은 이미 밤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엄마 손을 잡고 있었다. 놓지 못했다. 손을 놓는 순간 정말 끝날 것 같아서 엄마 숨소리는 낮고 느려졌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쉬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엄마 숨이 이어질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그때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조용히 말했다. 가족분들 계시면 연락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그 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한참 뒤 지금 갈게. 그 말만 들렸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다시 엄마를 바라봤다. 얼굴이 더 작아 보였다. 숨이 더 가늘어졌다. 나는 손을 더 꽉 잡았다. 엄마. 속삭였다. 나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때 어릴 적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비가 많이 오던 날 초등학교 앞에서 엄마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젖은 신발, 젖은 옷. 그런데도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넘어졌어? 그 말 한마디. 나는 울음을 터뜨렸었다. 그날도 엄마 손이 따뜻했다.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처럼 나는 손을 더 꽉 쥐었다. 엄마, 나 아직 할 말 많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 목이 막혔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때 엄마 숨이 잠시 멈췄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숨이 이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참고 있었다. 엄마 숨이 끊길까봐, 내가 눈을 깜빡이면 모든 게 끝날까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문이 열렸다. 아내와 아이들이 들어왔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울었다. 아내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병실 안이 조용히 무너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엄마 눈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엄마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를 봤다. 아내를 봤다. 아이들을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미소가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엄마, 가지 마. 아이처럼 말이 튀어나왔다. 엄마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잘 살아라.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떨어졌다. 그리고 엄마 눈이 다시 천천히 감겼다. 기계 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걸. 장례식이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갔다. 엄마가 누워있던 병실,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 잘 살아라.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 같지 않았다. 식탁 위에도 소파에도 엄마 흔적이 남아 있었다. 늘 앉아있던 자리, 늘 접어두던 수건, 늘 끓여두던 국 냄비, 모든 게 그대로였다. 그런데 엄마만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병실 장면이 떠올랐다. 눈을 뜨면 집이 너무 조용했다. 숨이 막혔다. 나는 결국 밖으로 나왔다.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몸이 기억하는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차는 그 산 아래에 서 있었다. 나는 시동을 끄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차 문을 열었다. 산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발걸음이 저절로 올라갔다. 그 폐가가 보였다. 그날과 똑같았다. 문은 여전히 삐걱거렸다. 먼지는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앉아있던 자리, 그 자리를 바라봤다. 다리가 힘을 잃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엄마, 그 이름이 처음으로 너무 늦게 입 밖으로 나왔다. 그때 발밑에 무언가 걸렸다. 봉투였다. 낡은 갈색 봉투.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돈이 있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나는 천천히 펼쳤다. 짧은 글이었다. 힘들면 써라. 그 한 줄.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준비해 두고 있었다. 나는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엄마는 끝까지 나를 아들로 살게 해준 사람이었다는 걸.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산에 바람이 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엄마가 앉아있던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엄마 없이 사는 살, 그걸 견디기로 했다. 잘 살라는 말,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다. 잘 산다는 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였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엄마가 혼자 내려왔던 길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가 남긴 시간들이 내 옆에
함께 걷고 있었다. 엄마가 떠난 뒤 시간은 이상하게 조용히 흘렀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다. 엄마. 그 이름이었다. 식탁에 앉으면 엄마가 해주던 반찬이 떠올랐다. 국 냄새가 나면 엄마 생각이 났다. 마트에서 어르신이 지나가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 얼굴을 보려고. 혹시 엄마일까봐. 나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이 많이 바뀌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다. 아이들도 조용해졌다. 엄마 이야기를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반찬 하나가 더 놓여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 그 말 한마디에 목이 꽉 막혔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날 밤 아이 방 앞을 지나가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보고 싶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엄마는 나만의 엄마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엄마였다는 걸. 며칠 뒤 나는 다시 산을 찾았다. 이제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그 폐가 앞에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엄마가 여전히 거기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숨만 쉬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다. 아이들이 말을 걸면 귀찮아하지 않았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외면하지 않았다. 엄마가 내게 해주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했다. 어느 날 아이 학교에서 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핑계를 댔을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갔다. 아이 손을 잡고 운동장을 걸었다. 그 순간 문득 내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엄마가 내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던 장면.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나는 아이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사람이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일인지,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해야 가능한 일인지.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잣말을 했다. 엄마, 나 잘 살게. 도망 안 갈게. 누구도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그 순간 알았다.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들어온 거라는 걸. 내 말투 속에, 내 선택 속에, 내 하루 속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엄마는 계속 살아있을 거라는 걸.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또 바뀌었다. 집 앞 나무가 초록에서 갈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초록이 됐다.
그 사이에서 나는 조금씩 엄마 없는 시간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엄마 생각은 매일 났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아프기만 하진 않았다. 어떤 날은 그냥 따뜻했다. 출근길에 길을 걷다가 어르신을 보면 발걸음이 멈췄다. 예전에는 고개를 돌렸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갔다. 가방을 들어주고 길을 건너드리고 작게 인사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풀렸다.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씩 하고 있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사과 같았다. 어느 주말 나는 가족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 그 산이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앉아 있었던 곳.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아이들은 앞에서 뛰어다녔다. 아내는 조용히 내 옆에 섰다. 나는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갔다. 엄마가 앉아있던 자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햇빛이 바닥에 부서졌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누군가 옆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도망 안 가. 힘들어도 무서워도 누군가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게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니까. 눈을 떴다. 아이들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아빠.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엄마 웃음이랑 닮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 손을 잡았다. 아내 손도 잡았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다. 엄마가 혼자 내려왔던 길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람은 누군가를 완전히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고 살아가는 거라는 걸. 엄마는 이제 기억이 아니라 내 삶이었다. 내 말 속에, 내 선택 속에, 내 하루 속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모든 순간 속에 엄마는 계속 살아있을 거였다. 나는 아이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약속을 했다. 엄마, 이번엔 내가 누군가의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 볼게.